직선에 천천히 내려오다가 밑에 이렇게 도르래 곡선을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휙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스피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에서는 우리가 체감할 때는 빠른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는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이 될 때까지는 빠른 느낌이 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도르래를 만나면 속도는 똑같지만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는 순간 똑같지만 여기서 얘는 순식간에 이 반대쪽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세게 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손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클럽 헤드의 최대 스피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는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손을 이렇게 세게 내리려고 하지 않나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앤드리스 벨트 개념에 의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직선 구간에서 천천히 내려오지만 곡선을 만났을 때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핑 머신에서도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앤드리스 벨트. 그러니까 다운스윙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속을 유지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조금 더 효율적인 스피드를 만들 수 있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앤드리스 벨트 효과는 클럽 헤드가 직선 모션에서 앵글러 모션으로 변경되는 것을 설명을 한대요. 자, 우리가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작살 던지기 개념으로 보면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 프레셔 포인트 3번은 어떤 느낌이 강해지냐면 이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평행이 된 위치에서 얘가 떨어지게 허용을 하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클럽 헤드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곡선의 움직임으로 움직이겠죠.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내려올 때 손이 이 벨트를 따라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할 때는 여기서 평행의 위치에서 픽업 모션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라인을 지키면서 가면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로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려올 때도 얘를 이렇게 찾아 내려오는 거예요, 직선을. 근데 저 벨트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도르래가 있잖아요. 저 벨트가 계속 무한대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리스 벨트거든요. 그럼 저 벨트의 속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똑같겠죠,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럼 직선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빠른 느낌이 안 들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천천히 직선에 천천히 내려오다가 밑에 이렇게 도르래 곡선을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휙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스피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헤드 움직임의 중요한 요소이며 손의 움직임을 결정한다. 손이 저 벨트에 붙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 부분에서는 벨트와 클럽 헤드는 동일한 속도를 갖는데요.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에 의해서 손하고 클럽 헤드는 동일한 거잖아요.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클럽 헤드도 동일하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럼 직선에서는 우리가 체감할 때는 빠른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는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이 될 때까지는 빠른 느낌이 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도르래를 만나면 속도는 똑같지만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는 순간 똑같지만 여기서 얘는 순식간에 이 반대쪽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세게 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리가 공부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죠. 오른팔 펴지는 거는 빠름보다는 꾸준한 트러스트가 돼야 된대죠. 여기서도 보시면 팔꿈치가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직선으로 내려올 때 몸은 비켜줄 거예요. 그 팔꿈치가 안 풀리겠죠. 근데 여기서 곡선을 만나는 순간 휙 펴지죠. 이게 트러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벨트가 풀리에 도달하면 속도의 변함없이 클럽 헤드의 속도는 증가할 수 있대요. 그래서 클럽 헤드 스피드는 반지름의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벨트 스피드가 전체적으로 빨라지거나 또는 도르의 크기에 의해서 스피드가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반지름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의 길이는 정해져 있죠. 웨지는 얘가 짧을 거고 드라이버는 기니까 이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 헤드의 속도가 변화가 되는 거고 벨트 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면 된대요. 근데 손으로는 빨리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저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벨트 스피드를. 스윙어랑 히터 개념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가 손의 속도를 저 벨트의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백스윙 탑을 어디까지 보내면 되냐면 직선에서 넘어가서 여기 위에 도르래를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히터의 백스윙 탑은 클럽 샤프트가 이게 평행인 위치죠. 그러면 직선에서 여기 곡선을 이렇게 만나죠.
그럼 여기서 저기를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손이 처음부터 직선이 아니고 여기서 곡선을 만나면 이 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증가한 속도를 직선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 히터에 비해서 스윙어가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터는 백스윙의 끝이 어디냐면 저 앤드리스 벨트 개념으로 보면 위에 곡선을 안 만나요. 직선 구간에서 끝나요. 스윙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 도르래를 만나는 거죠. 위에 도르래 곡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증가한 속도가 직선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히터에 비해서 스윙어가 벨트 스피드가 더 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손은 뭘 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손은 내려올 때 뭐만 하면 될까요? 저 개념으로 따지면 뭔가를 해야 될까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또 설명을 해요. 이제 호모켈리가 자, 클럽 페이스 정렬을 제어하기 위해 왼손은 클럽을 팔에 부착한 조정 가능한 장치래요. 여기서 조정 가능한 장치라는 건 뭐냐? 머신 컨셉에 의해서 얘는 수직 모션과 회전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움직임에서 회전이 되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왼손목 코킹조차도 손목의 근육 작용이 적절하지 않대요. 그 얘기는 머신 컨셉에 의해서 왼손목 코킹은 뭐가 만들어주냐면 오른쪽 팔꿈치의 픽업에 의해서 만들어주죠. 손목 근육의 유일한 기여는 뭐냐면 유지래요. 유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유지를 하는 거지 또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못 움직이게 잡고 있다는 건 아닌 거죠. 이 상태를 놓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기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팔꿈치가 접힐 때 왼손목 코킹하고 왼팔이 올라가는 동작을 또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제가 머신 컨셉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깨지는 순간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손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래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클럽 헤드의 최대 스피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는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손을 이렇게 세게 내리려고 하지 않나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앤드리스 벨트 개념에 의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직선 구간에서 천천히 내려오지만 곡선을 만났을 때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골퍼들은 멀리 치려면 더 세게 스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더 세게 스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스윙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더 빠르게 하려면 스윙 중에 손의 속도가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구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빠른 거랑 센 거랑을 구분 못해요. 처음에는. 가속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가속은 이거잖아요. 점점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스피드일 수도 있잖아요. 가속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직선을 유지하면서 라인을 지킬 때 몸이 비켜주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렵죠.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하면 더 나올 것도 같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좋은 골프 스윙을 하려면 골프 스윙이라는 동작이 무의식 속에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모든 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비슷한 경험을.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잘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동작. 젓가락질. 자, 젓가락질 할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움직이는 거 생각하시나요? 안 하죠. 왜 될까요? 젓가락질만 잡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젓가락질을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생각해 한번 해보시면 혼나기도 혼나고 떨어뜨리기도 떨어뜨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꾸준하게 반복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젓가락질을 움직임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생각을 한대요. 젓가락질을 하면서 막 배우잖아요. 뭐 검지는 어떻게 움직이고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그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윙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라인 지키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싱크를 마치고 그냥 라인만 지키는 것만 내가 집중을 하고 몸의 움직임, 뭐 손의 움직임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동기화하면 우리는 젓가락질 하듯이 그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젓가락질을 잘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해봤자 한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젓가락질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만 내가 참고 이겨내면 그 이후부터는 평생 하죠. 평생 써먹는 거잖아요. 그냥 나와도. 그러니까 골프 스윙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게끔만 우리가 해주면 어려운 골프가 어느 정도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